조희대 그 대법원장에 대한 보도를 저희가 그 인사청문회 당시에 그 뉴탐사에서도 보도를 했었죠. 2023년 11월 15일 날 뉴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는 사실상 부패 범죄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은 그때 더한 적임자가 없다. 인사청문회에 이제 그 후보자 프로필을 정리하면서 대법원장으로 이보다 더 저한 적임자는 없다라고 했죠. 윤석열 입장에서 거꾸로 놓고 보면 이보다 더한 적임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저 말이 진짜 의미심장하네요.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성 메디슨 삼성을 상대로 그 1,000억 원대의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했었던 박기택 변호사의 그 재상고심 이후에 또 재심 절차를 거쳤는데 이 재심 절차에서 본인의 재심, 이 상고 취지 이걸 고의적으로 임의로 변경을 해서 그냥 상고 취지대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이제 승소를 할 수 있었던 건데 박기택 변호사가 결과적으로 이 상고 취지를 임의로 변경을 해서 그 삼성의 편을 들은 사실로 고발이 돼가지고 이 대법원의 이제 사건이 계류 중이었던 사실상 피의자 상태로 대법원장 후보가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민주당에서 이제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해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관련된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그 대법원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사안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한 번 판결 내렸던 걸 뒤집은 사람이에요. 이거 엄청난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눈 질끈 감고 대법관으로서의 양심과 법리를 저버리고 결국 강자의 편을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인데 민주당 당시 의원들이 그걸 너무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요즘 뭐 윤석열을 그 탈옥시킨 지규현 판사, 지규현 판사가 바로 조희대 이 대법관 시절인가요? 연구관실. 조희대 대법관일 때 그때 재판연구관을 재판연구관을 했던 사람이 바로 지규현 판사였습니다. 지규현, 조희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여기 이제 인사청문회 때 얘기겠죠? 이게 좀 기시감처럼 결국 작동해서 지금의 오늘의 이 사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세일이 지나서 당시 이제 계엄 내란 사건 터진 날 하루 뒤에 조희대 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셨을 텐데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되게 의아한 표현을 썼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 내란 세력들 계엄군이 법원까지 장악하려고 했던 사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이거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끝까지 말 안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었던 우리 그 천대엽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은 이제 국회에 나와서 이번 12.3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했더니 12.3 계엄은 대통령의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그러한 불법적인 계엄을 시민들과 그리고 국회가 막아냈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이제 헌법 수호 의지 그리고 시민들과 입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대단히 높이 평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명확하게 12.3 계엄을 위헌이라고 평가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또 선고엔 공교롭게 또 전원합재판에서 빠졌습니다. 참. 그리고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12명의 이번에 그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들은 전부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임명했었던
대법관들도 대법관들 일색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숫자적으로는 10대2 굉장히 이 참담한 결과인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내란숙에 윤석열이 임명했었던 대법관과 그다음에 이 우리 민주정부에서 임명됐던 대법관들의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이제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조희대를 비롯한 10명의 대법관들이 결국 내란 세력들의 정권의 연장을 위한 범죄적인 판결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요거 이제 그 앞에 앞서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견에 대해서 네.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당시 그 조희대 씨의 저런 애매한 태도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아니 대법원장이면 이런 비상계엄 이런 것은 절대 법원이 협조할 수 없다. 입장을 당연히 냈었어야 되는데 네. 뭐 나중에 뭐 따로 좀 뭐 말씀드리겠다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내부 비판이 있었다가 흐지부지 넘어갔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씨는 처음부터 내란에 동조할 심리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최소한 또는 어떤 식으로든 공조를 해서 함께 해왔던 것이 아닌가. 내란의 공범이 아닌지도 사실은 좀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의심도 듭니다, 이제. 그렇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무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내란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결국 그 검찰이 아닌 이 특별 검사에 의해서 검찰이 숨겨놓았던 내란의 진상, 이 속살들을 파헤쳐 가는 과정에서 이 대법원 원장을 비롯한 이 대법원의 내란 사전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것을 결과적으로 우려해서 이런 무리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억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이제 억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의 사전에 지금 개입해서 완전히 약점이 잡히지 않는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시민들의 이런 판단도 이제는 뭐 억측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음모론적 가설이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그 한덕수 씨가 네. 그죠 대선 출마를 하는 것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법 이 판결 선고일이 뭐 갑자기 후닥닥닥닥 발표가 되면서 겹쳤단 말이죠. 네. 왜 이게 공교롭게도 같은 날 벌어질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마 했는데 사실은 이 조희대가 하여튼 조희대 씨와 그 사법 카르텔 일당들이 한덕수 씨 또는 윤석열 기타 등등 이 내란 세력들과 무슨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 대선을 훔쳐가려고 계획한 흔적들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의심해 볼 때가 왔습니다. 네. 자, 요 사진은 그 윤석열로부터 임명장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조희대의 모습이죠. 네.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임명장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 네.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모두 예외들이 막 합쳐져 가지고 오늘 결국 이런 일까지 나왔어요. 지금까지 지난 몇 개월간 이 사법부의 시스템들을 보면 지기현 판사의 그 이상한 행동들부터 그리고 대법의 전원합의체 회부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순식간에 심리를 마치고 선고일까지 지정해서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짜여진 어떤 플랜 속에서 이 내란 세력들이 이 조희대와 함께 해왔던 것이 아닌가. 아니 조희대가 그들과 함께 해왔던 것이 아닌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의심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 이 사실 노골적으로 정치적 어떤 행위를 하는 거는 이제 검찰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대법원도 그냥 뭐 지금 뭐 급하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심리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음모론인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예전에 불과 1년여 전에 이게
계엄이 준비되는 것 같다고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당연히 음모론이었지만 모두 다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네. 모든 극단적인 것들을 다 상상하고 대비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